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경북진학지원단 소속교사 하양여자고등학교 양우정입니다. 지난 대입 수시 기간 원서 구성과 선택에 있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를 채우셨는데요. 앞으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 등 남은 단추 여러 개를 잘 채우셔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단추 중 하나인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 여러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강의는 강사 개인의 생각이 반영된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용으로 고려해 주시고 각 대학별 모집 요강 등 반드시 확인하셔서 면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챕터까지 면접의 의미, 서류 기반 면접 이해하기, 서류 기반 면접 준비하기, 서류 기반 면접의 실전,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면접의 의미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준비를 도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면접의 핵심입니다. 면접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면접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합격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만큼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는 수험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 면접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면 수험생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이고 자신이 있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면접의 고득점을 통해 합격이라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면접의 의미입니다. 면접의 사전적 의미는 수험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 인품, 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대입에서 면접의 실질적 의미는 면접관과 마주하고 언어와 태도를 매개로 본인의 역량 및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 합격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2단계에서 면접이 300점 만점입니다. 2단계 기준 30%가 반영됩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본다면 30%라는 반영 비율에 비해서 면접으로 인한 합격, 불합격 변동률이 30%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면접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30%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30% 중후반대로 상당히 면접에 영향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의학학 모집 단위의 경우 변동률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위권 수험생들의 성적 간격이 더욱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면접을 준비하는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변동률을 보자면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면접의 변별력입니다. 종합전형의학과 면접 변별력인데요. 변동률은 아니지만 변화된 어떤 모습을 순위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하기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류만 1000점이고 2단계에서 면접은 20%, 200점 만점 면접 점수입니다. B학생의 추락이 눈에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위에서 무려 8위로 추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E, H, I 학생 같은 경우 상승이 눈에 띄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면접으로 인해 불합격이 된 어떤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형의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면접의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00점 만점에 진로 선택 가산점이 부여돼 있고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은 20%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정말 눈에 띄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1단계 순위가 제일 위에 3위였는데 지금 최종 순위에서 14위까지 떨어진 A 학생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학생의 추락과 I 학생의 상승이 매우 눈에 띕니다. 면접으로 순위 변동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는지요? 이 외에도 지역의 경북대학교나 대구교대 같은 지역 대학의 사정관들에게도 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서류 점수 최상위권은 솔직히 면접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정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관은 1배수의 50% 정도 되는 인원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리고 1배수 커트라인에 근접한 수험생일수록 면접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탑불이 바뀔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변동률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역 대학들은 한결같이 변동률은 20% 정도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통해서 그 20% 안에 들어서 불합격한 학생이 될지 또는 20%에 포함이 되어서 합격하는 학생으로 돌아설지 면접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가름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이해하기.
면접은 일반적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학 자체 문항으로 제시문과 함께 제시되어 논리적 분석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거나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수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연구원에서는 내일, 그리고 모레, 화요일, 수요일 자연 제시문 기반 면접, 인문 제시문 기반 면접 특강을 차례로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내일과 모레 지속적으로 특강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학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기술된 사실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질문, 나아가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핵심은 서류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위 평가 요소로 활용됩니다. 이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세부 평가 기준의 개념과 평가 세부 내용을 참고해서 면접을 준비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평가 기준입니다.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으로 두어 학업 관련 영역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인가?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업 태도를 가진 학생인가?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종합 전형 서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는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 역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업 역량이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아래 6가지 질문을 재구성하며 면접에 답변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틀림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가지 평가 기준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업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6가지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질문들을 본인이 재구성해서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업 외 소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평가 기준에 제공된 질문들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종합전형 평가 기준입니다.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를 보면 대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과
은미체, 교양 과목 등에 대한 성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성적이 좋았던 과목, 유난히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과목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으로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업 태도에서는 평가 항목의 질문에서 언급한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 활동이 무엇인지 각 질문마다의 사례나 경험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탐구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역량,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본다면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이수 정도가 적거나 유난히 많다면 그 이유를 답변으로 정리해 보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본인의 사례나 경험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도 각 질문마다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리더십과 관련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질문 사례들입니다. 경북교육청 연구원에서 수합한 면접 후기에서 찾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질문입니다. 실제 후기이기 때문에 좋은 참고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사례들 3번 사례를 보면은 조금 전 확인한 경희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의 학업 역량, 학업 태도나 탐구력과 매우 밀접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탐구하며 발전되었다고 느끼는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네. 진로 역량과 관련된 질문 사례입니다. 3번의 사례는 수학 이수 시간이 비교적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진로 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구원에서 수합한 면접 후기를 보면 3번 질문을 받은 학생은 질문의 내용을 잘 극복하고 다행히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이유를 잘 생각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 관련 사례입니다. 종합전형 공동체 역량 평가 기준을 그대로 물어보는 듯한 질문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 중 협동으로 이룬 것이 있나요? 모둠 활동이 많군요. 모둠 활동을 할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 전형 또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과 서류와 상관없이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방형 문항의 경우 예시 문항의 형태로
사전에 공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에 버금갈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 전형 사례입니다. 가천대입니다. 평가 요소로 눈에 띄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형광펜이 되어 있는 진학의지 부분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학의지를 확인한다고 평가 방법에 제시되어 있고요. 지역균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을 명시를 해 두었는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 교과전형 같은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진학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종합 전형의 여러 가지 평가 방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 중 인성과 의사소통 역량은 태도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생기부와 관련된 요소는 진학 의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 가천대학교 면접 후기를 보면 모든 사례에서 지원 동기,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대다수 사례에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례라는 말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전형 사례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서류와 무관하게 사전 질문을 제공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요소를 본다면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을 확인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을 20분 정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 보이는 자료처럼 창처럼 기출문제를 매 학년도 제공할 기출문제 형태로 예시문항과 기출문항의 어떤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방형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준비하기.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학 제공 자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요강이나 종합 전형 안내서 또는 면접 관련 영상 등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면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면접 내용을 보면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및 인성평가가 면접의 주된 평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의 예시는 입학처 홈페이지 가이드북,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도록 모집 요강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형식이 2명의 면접관과 개인당 10분 내외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면접 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되고 자유전공 학부냐 또는 일반 학과냐에 따라서 평가 요소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 지원자 경우 성장 역량의 배점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교대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PRIMARY, 프라이머리라는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서류에서 PRIM,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제일 앞쪽에 왼쪽에 ARY를 확인하고자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서류와 면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대학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몇 명인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로 앞서 봤던 타 대학에 비해 면접 시간이 조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모집 요강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안내 자료입니다. 모집 요강뿐만 아니라 종합전형 안내 자료에서 면접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활용 면접 두 형태를 잘 구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면접 시간, 그리고 평가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안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입실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 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라는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나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눈에 띕니다. 면접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안내합니다.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겨 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추가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연습이 우리가 모의 면접이라고 하지요. 모의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교대 종합전형 안내 자료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면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 입실, 면접, 그리고 면접 종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종합전형과 면접을 지속적이고 진심으로 시행했던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면접 준비 팁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면접
팁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 생활 동안 자신이 예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 걸어온 길을 그 전공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예상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등이 수반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연습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정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면접위원회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오와 같은 짧은 답변,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의 답변은 피해야 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과도한 동작을 지향하며 하지 말며 감정 조절을 마음에 두고 차분히 답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태도와 관련된 팁인 것 같습니다. 평소 연습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대구 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질문들이 제공되어 있으니 예상 질문 형태로 활용해서 답변을 준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천천히 본인에게 적절한 답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 면접 안내 영상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구 교육대학교 면접을 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시청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학생부를 읽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를 읽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구분하고 생기부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도 분석하는 방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기입한 내용들은 실제 생기부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포괄적으로 큰 어떤 흐름으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부를 무작정 읽고 분석하기보다는 생기부 각 항목별 특징과 분석할 때 고려할 점을 확인한 다음에 학생부를 분석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율의 경우 학교 주체의 주간 활동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무작정 진로 역량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공동체의 역량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나 학급에 대한 학생의 기여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주로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생기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진로 역량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요소도 함께 평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개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정관들이 많이 관심을 진로 역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지원 학과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로 세특입니다. 희망 진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학업 역량의 학업 태도와 의지, 진로 역량 전반에 대해 평가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선택 배경 및 준비 과정에 대해 반드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입니다. 교내 봉사 같은 경우 아직은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공동체 역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특이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항목인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조금은 효과적이며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 추이와 활동 내용 등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특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는 항목이니 여러 가지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고 두 번째, 본인의 학생부를 읽고 분석을 했다면 세 번째는 본인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본인에게 제일 큰 의미를 갖게 해주는 활동을 가장 뭐뭐한 활동으로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생기부 항목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런 형태로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생기부에 기록된 모든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 전공이나 지원 학과와 관련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 자율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또는 진로 활동 또는 봉사활동 또는 세트 각각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각각 정리를 해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책은 독서 활동은 무엇이었나? 공동체 역량 관련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리더십이 가장 돋보였던 활동은 무엇인가? 협동이 가장 발휘된 활동은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전체 답변 구조가 저절로 완성이 돼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꼭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이런 가장이라는 형태의 활동을 준비를 한다면 대처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한 정리는 본인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이라 답변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기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 정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질문을 구성하실 때 생기부를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도 반드시 구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해명하지 못한다면 소극적인 학생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출결 사항에 지각이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2학년 1학기 수학 2 등급은 왜 떨어졌죠? 3학년 들어서 진로가 변경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생명과학 2를 수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눈에 띄는 독서 관련 활동이 없는데 책에 관심은 없었나요? 이런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 사례들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본인의 생기부를 들여다보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체크하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기부와 관련이 없지만 미리 준비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개방형 형태의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대학 또는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학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질문도 사례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점을 위장해서 장점을 얘기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이런 형태의 질문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배부해드린 면접 후기집에 해당 대학의 사례들을 보면 생기부와 관련 없는 질문들의 유형을 미리 파악해 준비하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면접 후기 사례 질문 활용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보면은 지금 인성 부분과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사례 질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나 팀별 활동에서 협업해서 이룬 성과와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뭐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배운 점은 또 무엇인가?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과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목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에 면접 문항 예시 질문을 제공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연구원에서 제작한 면접 후기 자료입니다. 자, 지역대학, 그리고 뭐 수도권 대학, 여러 가지 뭐 교대, 특수대, 어, 종류별로 면접 후기를 잘 제작을 해 주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면접 전까지 면접 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례 질문뿐만 아니라 유의사항이나 특히 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면접 후기 아래쪽에 보면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읽고 준비해 본다면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학생부를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답변 방식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방식이면 어떨까 제시를 해드립니다. 문항당 30초에서 1분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자, 되도록이면은
뭐 질문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두 갈식 형태의 답변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역량을 부각하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이지 않게 언급한다면 정말 면접 답변 만들기에 정말 어느 정도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접에서 답변을 조리 있게 하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갈씩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 제시한 첫 문장을 기준으로 뒤에 설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리 있게 답변하기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기에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만들기 다섯 번째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답변 전체를 외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답변 전체를 외운다면 이거는 외워서 답한다라는 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서 답변을 준비한다면 예상 밖의 질문이나 유사 질문에 대비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생기부에 포함된 전공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면접 후기에서 봤던 사례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상피세포와 세균의 세포 분열의 차이는 무엇이냐, 뜬금없이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교과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고, 기계항공공학부의 경우 비행 성공 조건 또는 뭐 비행 무게와 이륙 거리의 관계 이런 걸 또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러시아과 같은 경우에 돈바스 전쟁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경제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 환율과 금리와 물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다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뭐 피셔 방정식이라던가 뭐 테일러 준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기부에서 본인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다면 미리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답변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호사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가족처럼 잘 돌보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간호사에 관심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간호사들의 어떤 모습만 관찰하고 있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의 역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싶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교 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뒤에 이어서 언급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3년간 도서 자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소책자 제작 활동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QR코드 부착으로 전자문서화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 자료를 쉽게 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느꼈고 2학년, 3학년 도서 부원으로 활동하며 도서 대출 및 독서 캠페인을 통해 꿈을 키워 갔습니다. 3학년 발표회에서는 자료 접근성을 주제로 오디오 북의 보편화를 주장하기도 했고 이렇듯 도서관을 가까이 하며 도서 자료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렇게 답변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이 정말 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하게 답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 2, 3학년 내내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과 경험을 아주 잘 담아냈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역량을 부각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심이 되는 답변을 두 갈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헌정보학과에 지원하게 됐느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고, 그 지원하게 된 어떤 상황을 강조하고 두 갈식의 첫 문장에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걸 다 외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질문이죠. 첫 번째 답변입니다. 고2 반장이었을 때 의견 다툼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 해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답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대부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상당히 짧고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의견 다툼이 도대체 어떤 의견 다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은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 또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2 반장이었을 때 축제 준비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급 회의에서 입장이 다른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급 투표를 진행해 의견을 조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견이 배제된 학생들을 잘 설득하고 배려해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축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첫 번째 답변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자, 의견을 듣는 토의 과정,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학급 투표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갈등을 해결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답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축제 준비로 갈등을 해결한 상황이라고 첫 문장에 어, 핵심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두 갈씩 답변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답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첫 번째 답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3학년 때 읽은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미생물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 앞서도 봤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답변이죠. 짧고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런 내용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답변입니다. 3학년 때 읽은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이제 책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죠. 두괄식 형태라는 걸 별로 벗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동아리에서 했던 미생물 배양 실험을 통해 미생물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실험 중 궁금했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을 선택하고 읽었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물결인데요. 이를 통해 배양 실험 중 궁금했던 무슨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추가 실험에서는 책에서 언급했던 주의사항을 고려해 통제 변인을 설계하였고 뭐뭐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과라는 말이 나왔죠. 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심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 자, 하나의 책을 단순히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화하는 어떤 결과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실험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연구 자세를 배웠고 미생물 연구원이라는 꿈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 독서 이후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느낀 점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은 안 됐지만 우리 생기부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동과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동기, 과정, 결과. 자, 답변을 구성하는 상황에서도 동기, 과정, 결과의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유형에 따라 두 갈씩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과하는 그런 과정, 두 갈씩의 질문, 답변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방법과 동기, 과정, 결과의 형태로 답변하는 방법. 이 질문의 어떤 형태,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답변 구성을 뭐 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또 다른 예시 답변입니다. 동아리에서 문학을 번역한 경험이 있네요. 어떤 작품을 번역했나요? 첫 번째, 뭐, 지금 답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제 아쉬운 답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저는 문학의 땡땡땡이라는 작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 땡땡의, 뭐뭐라는 작품은 번역 판본에 따른 차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해서 제가 직접 번역해 보고 싶어 뭐뭐라는 작품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번역을 통해 느낀 점은 뭐뭐입니다. 직접 번역한 것과 다양한 판본과 비교를 통해 저의 부족한 점과 장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작품을 번역해 보며 번역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 나아가
어떤 전공에 대해 진학하여 더욱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동기와 어떤 작품을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하고 있지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 번역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동기, 과정, 결과라는 어떤 틀에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 두 갈씩이면서 동기, 과정, 결과 형태로 잘 답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답변을 만들었다면 이제 실전에서, 실전에서처럼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는 걸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서류 기반 면접 준비하기,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자, 모의 면접. 실제 면접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해서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진짜 면접에 가깝게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도록 추천드리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3회 이상 여러 번 실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더 되겠죠. 동일한 면접관으로 2회 이상 진행한다면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습관을 교정하기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인데요.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면 본인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면접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이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모의 면접 일정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준비나 여러 일정 등을 마주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모의 면접을 계획하고 언제 하겠다라고 통보하셔서 준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하지는 마시고 언제 하겠다라는 일정을 최소 일주일 전에는 어, 안내하셔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아까 보았던 대구 교대에서 안내한 모의 면접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교사, 부모 등의 주변 사람들과 모의 면접 또는 셀프 면접 동영상 촬영 방식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류 기반 면접 실전입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 모집 요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복 착용 금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면접관이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면접 후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대처를 참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인데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면접관에게 되물으면서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하는 사례가 좋은 사례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답변을 만드느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만 막상 면접 상황을 맞닥뜨리면 입장과 퇴장을 연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으로 안내받는 것보다는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의 면접을 진행하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하고 상관없이 그 면접 태도에 대해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면접실에 입장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린 후 안에서 면접관이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가 답이 들리면 문을 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한 2, 3초 정도는 기다렸다가 문을 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가운데 영상입니다. 문을 연 이후 면접실로 입장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많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똑똑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을 열면은 면접관과 시선을 일부러라도 마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주친 다음에 바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에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어떨까? 네, 어떨까? 그렇게 안내 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인데요. 의자에 착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의자를 옆에 두고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123번 수험생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앉으라고 지시를 하면은 안내를 하면은 바로 의자에 앉도록 하고 면접관이 혹시 서류를 본다거나 하면서 말씀이 없다면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아까 이제 문 열고 들어갈 때처럼 2, 3초 정도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다렸다가 의자에 앉는다면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여기서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영상은 참고 영상 정도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세 번째, 태도, 자세, 말투입니다. 여러 면접관에게 두루 시선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명 또는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할 텐데요. 두세 명 면접관에게 두루 시선이 나누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시선 분배를 잘 해야 될 테고, 자, 과도한 손동작이나 얼굴에 손이 가기, 얼굴 긁기, 머리 긁기 등의 본인만의 습관을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은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이미지 머릿속으로라도 마인드 컨트롤로라도 천천히 라고 반드시 되새기면서 천천히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의미한 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의 습관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쉽게 교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사실은 근데요 있잖아요 뭐 이런 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본인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모의 면접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해서 교정이 교정을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교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이라는 포인트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활동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정말 솔직한 학생,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포부까지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국어교육과 면접에서 이제 국어교사입니다. 국어교육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나이 드신 그 교수님이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고전시가 국어교육과에 올 정도라면은 고전시가의 한 시 한 편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짓궂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읊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 시라니. 한 시를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아, 한 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면접관 세 분을 앞에 두고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외우고 있는 한시가 없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대시를 읊어도 될까요? 라고 면접관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외우고 있던 정말 짧아서 외우기 좋았던 그 시가 한 편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지용의 호수라는 작품입니다. 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받게. 자, 정말 30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그나마 외우고 있어서 이 시를 읊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잘 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저를 또 어떻게 보셨을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까지 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 나름대로는 잘 대처했던 게 아니었나라고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어영부영 지나가면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과장이나 거짓말 하면서 제가 이제 문구를 넣었는데요. 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간의 과장이나 거짓말을 활용하는 것도 네, 어떨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한번 믿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 말은 정말 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학생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모두가 태도가 바르고 긍정적이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면접관도 마찬가지고 어,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좋은 태도와 좋은 인상이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면 면접을 치르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태도는 우리를 더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한 작가가 한 말인데요.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언어라고 또 뭐 이런 명언을 만든 그런 작가도 있었습니다. 뭐 억지 미소도 실제 미소와 같은 상대방에게 실제 미소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연구 결과, 뭐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된 답변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태도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면 면접관들은 수험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면접관들도 사람입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짧은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바른 자세를 통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본인이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좋은 사람.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15분 정도 시간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자료 그냥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안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면접과 관련된 통계 자료인데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이죠. 자, 합격자 평균 면접 성적 뭐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22학년도 이후 전체 면접의 평균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갈수록 면접 준비를 잘 하고 면접 그 수험생들, 학생들의 면접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살짝 뭔가 경계였던 그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뭐 경희대학교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은 실제로도 우리가 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면접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면접 성적 평균에서도 22학년도, 23학년도 그리고 24학년도까지 항상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씩은 더 평균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것. 예.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뭔가 좀 우려가 되죠. 예. 남학생들, 남학생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위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여학생들께는 자만하라는 또 나 쉽게 될 거야라는 그런 자만의 의미로
제공하는, 보여드리는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남학생들은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학생들께서도 뭐 토끼와 거북이처럼 뭐 자만하지 말고, 토끼처럼 자만하지 말고, 그런 열심히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들쑥날쑥,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들쑥날쑥 뭐 그렇게 뭐 큰 어떤 변화가 뭐 없지만 비수도권, 뭐 우리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면접 성적이 좀 상승폭이 좀 크다. 네.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포함이 되는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도 면접 준비를 점점 잘하고 있구나. 뭐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채찍의 의미로 한번 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교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시라면 또는 그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일정들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자료를 갑작스럽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정리 자료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정리가 잘 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제작한 면접 후기 자료에도 뭐 지역별 뭐 면접 일정, 그리고 뭐 교대 일정, 뭐 과기원 일정 등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대입 면접, 대입 전형 면접 후기 자료 집을 잘 활용하시면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질문 사례, 또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 그리고 선배들이 미리 이제 합격을 했던 선배들이 후배에게 당부할 점 등은 여러,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면접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강조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죠. 핵심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 갖춰지기 위해서라면은 반복, 생기부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답변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도 하고 자,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의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고득점 그리고 합격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진행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수도권의 한 사정관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또 개인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뭐 점심은 맛있게 먹었냐라고 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로 짧게 대답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왠지 좀 소극적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어떤 학생들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라는 말에 더해서 뭐 정문 옆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추가로 하는 학생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학생이라면은 대인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성향의 학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그 경북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경향이신지, 뭐 짧게 대답하는 어떤 경향이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친근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학생인지, 그렇게 한번 본인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뭐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태도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뜬금없이 웬 시가 한 편 나왔습니다. 네. 면접을 앞둔 면접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시가 있어서 한 편 여러분들께 이제 감상해 보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이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면 어떨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창 시절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고 일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매우 잘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긴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면접 준비를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12월, 24년 12월, 25년 그리고 대학생활 보내시길 그렇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좀 시간이 제가 좀 말이 빨랐는지 좀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빠르게 끝냈는데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